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VDT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DT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영상 단말 장치를 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증상들의 복합적인 증후군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골격 증상으로는 주로 목이나 어깨, 손목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 눈과 관련된 증상들, 또 두통이나 만성 피로, 소화불량, 여성의 경우는 생리불순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거북목 증후군과 시각장애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잘못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서 목이 거북목처럼 변형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영상 단말기를 오래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력저하나 눈의 피로,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를 하게 되고 업무 스트레스랑 겹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증후군의 체크리스트로 해서 증상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VD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머리가 아프고 무겁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와 목이 뻣뻣하고 결린다. 세 번째, 팔꿈치와 손목이 저리고 손가락같이 찌릿하다. 네 번째, 눈이 심심하고 시력이 저하되어 있다. 컴퓨터 작업을 조금만 해도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충혈된다.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을 집중하기 힘들다. 목이나 어깨 근육이 뭉치고 저린다. 7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면 VT 증후군으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 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영상을 많이 다루시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런 VT 증후군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목에 기대서 목을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제 C자형의 척추를 가지고 있으면 경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몸이 쏠리다 보면은 일자로 가게 되고 더 심해졌을 때는 거북목까지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머리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C자형으로 돼서 머리를 잘 받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목이 앞쪽으로 반대 C자로 되면서 이 근육들이 이런 것들을 받쳐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근육통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목은 곧게 세워야 되고요. 등을 구부린 자세는 머리를 앞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어깨를 뒤로 제치고 가슴은 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막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목이나 어깨 부위가 탁탁해지고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너무 딱딱해서 돌덩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근육들이 계속 경직되고 뭉치게 되면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방 방법은 어깨나 목 쪽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물수건,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들을 잘 하는 것들이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모니터를 자주 보다 보면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경우는 10분 정도 좀 휴식 시간을 취하고 작업 시간이 50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너무 중간중간에 먼 곳을 바라보거나 눈 휴식을 취하는 것들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 질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별로 여러 진단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경추염자입니다. 인대나 건을 근육들이 잡아당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육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찢어지면서 염자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근막통증 같은 경우는 근육 경직이 주변 혈류 공급을 떨어뜨리고 노폐물이 축적돼서 통증 유발점을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건염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의 염증이 발생하는 것들이고, 요통은 척추뼈, 추간판, 근육, 인대, 신경 등의 이상이 발생을 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겠고요. 건초염은 인대나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건초 부위가 부어올라서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하고, 소음관 증후군은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에 심한 압력이 가해져서 손가락에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상가염은 보통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는데, 팔을 비틀거나 무리한 힘을 주어서 발생하는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 고유의 특성인데, 작업 자세가 특별히 이상이 있지 않은지, 신체적으로 내가 이 작업 자세를 하는 것들이 좀 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경우는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작업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컴퓨터 자체, 모니터 높이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가구와 의자, 이 높낮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작업 환경인데, 소음이 심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근육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도 적절하게 되어야 하겠고, 화면이 반사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 피해서 보느라고 업무 자세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작업 설계나 작업 일정, 인원 배치 이런 것들도 조직의 전체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고, 마지막으로 작업 조건, 작업 시간이나 작업 강도, 휴식 시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이런 작업 강도들을 제대로 조정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 밤샘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근육계 질환에 더욱더 좀 노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을 좀 이번 기회에 잘 습득하시고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무환경에서도 근육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형태들이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손목을 젖혀서 타이핑을 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목을 굽히는 작업들, 그리고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것들 자체도 근육계 질환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반복해서 작동을 해야 되고, 모니터와 서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근육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책상에 각진 모서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접촉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방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모니터가 엄청 중요한데, 모니터 상단의 높이가 눈높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서 목을 뒤로 젖혀서 보게 하면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고, 화면의 중간이 시선에서 한 15도 정도 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모니터와 몸과의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모니터가 닿는 정도의 멀리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40cm 정도의 거리는 확보가 되어야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하시다 보면 듀얼 모니터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때도 몸 중앙을 기본으로 해서 양쪽으로 모니터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작업 때는 너무 높거나 낮은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이 편안하고 중립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어깨가 들린 경우라고 하면은 작업대에 비해서 의자가 너무 낮아서
어깨가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깨가 쉽게 피로할 수 있겠고, 또 의자가 너무 높고 책상이 너무 낮으면 이제 이 아래팔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허리가 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이나 허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작업대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업대는 평면 높이는 60에서 70cm 정도이고, 요즘은 뭐 조절식으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작업대 자체를 새로 사는 것보다도 작업대와 의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좀 조절하는 방법들. 그래서 의자가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면 의자와 작업대 사이에 내 팔이 가장 편한 그 시점을 찾고, 그리고 발 밑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키보드나 마우스는 이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마우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 사용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마디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의자는 너무 깊은 것들은 이 무릎 뒤쪽까지 압박이 돼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과 엉덩이 사이의 길이보다는 좀 짧은 것으로 의자를 선택을 하고, 앉을 때도 후만 거꾸로 C자가 되지 않고 원래 C자 모양으로 하는 것들이 아까 경추와 마찬가지로 요추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이렇게 해서 90에서 100도 정도, 120도 정도 각도로 하고요. 그리고 다리는 여기 의자 상판에 무릎 뒤가 닿지 않도록 한 자세에서 허리는 곧게 펴고, 그리고 발은 땅에 닿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상과 의자와의 높낮이를 맞추다 보면은 발이 뜨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자가 일반적인 성인 남성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여기 있는 각도들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 밖에 다리를 꼬지 않고 앉는 부분들, 또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면 작업대를 놔서 편하게 하는 부분들, 또 작업할 때는 이런 하일 같은 것들을 신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문서 홀더도 바깥 옆에 둬가지고 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또 조명의 반사가 돼서 모니터에 비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더 가까이 가서 봐야 된다거나 하면서 눈과 근골격 질환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거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들이 주요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을 너무 멀리까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도 부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작업용 요 파란 영역하고 아주 많이 갔을 때가 팔이 손이 닿을 정도까지 해가지고 요 영역을 벗어난 것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최대한 빼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오히려 프린터는 좀 컴퓨터 옆에 두지 말고 걸어가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잠깐씩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동작을 한 세트로 쭉 이어서 최소한 20초 이상을 반복적으로 5회 이상 했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최소 5초에서 10초 이상을 유지를 하고 가능하면 20초 정도를 이완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무시하지 마시고 물리치료로 돈 쓰지 마시고 평소에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직업성 근육계 질환의 의학적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직업성 근육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조기 발견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짧고 작업 복귀율도 향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늦게 발견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치료 성과도 낮고 작업 복귀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하고 평소에 스트레칭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급성기 손상일 때는 라이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이스의 R은 레스트, 휴식이고, 아이스는 냉찜질, 컴프레션은 압박한다. 그리고 엘리베이션에서 뭐 붓거나 하는 부위들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잘 되면서 붓는 것들이 좀 풀릴 수 있게 되겠고요. 통증 강도에 따라서는 물리치료 정도를 하거나 뭐 약물치료를 병행한다거나 주사치료를 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치료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아까 급성기 때는 냉찜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게 되면 온열치료가 더 효과적이겠고요. 평소에 마사지, 스트레칭, 그리고 단계적인 근력 운동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근막통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X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근육이 잘 뭉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도 이제 이 부위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이게 아름답거나 되게 멋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잘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지고서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통증이 아주 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을 자주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빨간 부위들은 통증이나 저림들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근막을 통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 턱이 아플 수도 있고 눈 주위가 이렇게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깨도 목부터 해서 어깨까지, 어깨 쪽지까지, 팔 아래까지도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50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불편한 작업 자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대를 내 몸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방 체조를 하루에 3번 이상, 30초 이상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효과가 있고요. 의학적으로도 물리치료를 하거나 주사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매일매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방체조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상황에서는 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손목 좁은 공간 안으로 뭐 힘줄도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쓰게 되면 이 힘줄들이 붓게 되고 이 부은 상태가 정중신경을 눌러서 여러 가지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손등을 서로 겹친 다음에 1분 정도 지나게 되면 저리거나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의심할 수 있겠고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위를 누르게 되면 손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칭이 중요하겠고요. 앞으로든 뒤로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주고 이때 잠깐 하는 게 아니고 5초에서 10초 이상까지 꾸준히 눌러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손 쥐기 운동, 공을 쥐는 운동 등을 해서 손목들의 근육들을 이완하는 것들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근육의 균형, 유연성, 그리고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서 또 통증이 만성화되는 이유도 알고서 미리미리 찾고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른 자세, 그리고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들이 근골격 질환을 심하게 되지 않는 걸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명심하시고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